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납작한 사과, 길쭉한 사과. 어떤 사과를 봐도 우리는 그것을 사과라고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사과, 바로 사과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아니고 사과뿐 아니라 윤리도 이데아가 있고 삼각형도 이데아가 있고 의자도 이데아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데아를 흉내낸 것뿐이며 이데아는 완벽하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 철인이며 세상은 철인이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데아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는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이데아로는 조금 이상하죠. 아름다움이나 선의 이데아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과의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사과나무가 되어야 하니까 맛있게 먹혀야 하는 목적이 있죠. 가벼운 사과는 떠오르려는 목적이 있고 무거운 사과는 가라앉으려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제 이론으로 세상 만사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죠. 앞으로도 이런 업적을 쌓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무거운 사과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사과는 늦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무거운 사과와 가벼운 사과를 묶어놓으면 중간 속도로 떨어지나요? 그래서 전 실험으로 무거운 사과와 가벼운 사과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실험과 관찰 덕분에 세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험과 관찰, 그것이 세상이치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데카르트입니다. 아까부터 사과 하는데 도대체 사과가 있기는 한 겁니까? 만약 감각이 날 속여서 사과의 맛과 향기, 모양을 느끼게 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논의한 게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외부의 현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진리를 찾은 다음 그것으로부터 이해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단 한 가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뉴턴입니다. 지금 사과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같은데 사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저 아닙니까? 세상에 물체가 사과든 지구든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사이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 사이의 거리의 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이고 세상은 만유인력으로 모두 설명 가능하며 예측 가능합니다. 만유인력으로 세상이치는 모두 풀렸다고 할 수 있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칸트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은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를 고민한 저희 책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성적 측면으로 볼 때 사실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과를 본다고 하면 실제 사과가 있고 내 감각과 선험적 지식으로 만들어낸 사과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는 제 생각은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헤겔입니다. 칸트는 실제 사과와 자신이 인지한 사과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해버리면 실제 세상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과가 있고 사과를 인지한 내가 있고 사과를 인지한 나를 인지하는 내가 또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렇게 통합된 세상은 과거의 상황과 그에 바라는 상황이 합해져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현재 상황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역사까지 통합한 것이 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해겔이 변화를 이야기했군요. 변화라는 것은 시간과 긴밀한 연관이 있죠. 속도가 그렇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 속도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관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버스를 타도 빛의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는 변해야 물리량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려지고 무게는 무거워져야 계산이 맞게 되죠. 이런 상상 실험으로 전상대성 이론을 계산해냈고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슈레딩거입니다. 전 양자물리학자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시공간과 우주의 비밀을 밝힌 천재 아인슈타인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인정하지 못한 것이 양자역학의 확률성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미시적 세계로 가면 세상은 불연속적으로 움직이며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모든 것이 확률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어떤 변수를 찾는다면 확률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양자물리학자의 주장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으니 말이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 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전 입자물리학자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양자물리학에서 예측한 입자를 입자충돌기를 이용해서 찾고 있습니다. 힉스 입자까지 발견한 덕분에 예측된 모든 입자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로, 분자는 원자로,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로, 다시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코크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적인 입자의 상호작용으로서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죠.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 세상이치.